수 문제가 개왕해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적들을 쌓는데 기본적인 거는 근검절약이에요. 사치를 금지하고 근검절약하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과거제를 도입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대운하 시작. 대운하는 진짜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대운하는 진짜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제 통일제국이 되면 왜 무리해서 자꾸 토목공사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토목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목공사라든지 전쟁을 일으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통일 상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서 전쟁 포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들을 집에다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 지으세요. 고향에 돌아가면 전쟁터에서 수십 년씩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농사 지으면서 만족이 안 됩니다. 전쟁터에서 어떻게 보면 방탕하고 자기 꼴리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약탈도 하고 이게. 그런데 거기서 땅 갈아먹으면서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불만이 나온다고. 뭐 어느 때는 어땠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이게 위협 세력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를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최대한, 그러니까 무기를 뺏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최대한 얘네가 못 돌아가고 그 다음에 밥을 주는 공공근로를 하게 돼요. 그런 게 대운하 건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진시황도 그렇게 해서 만리장성 수축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는 공공근로로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힘 풀릴 때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야 안전해요, 제국이. 제가 만약에 황제거나 안 그러면 그 당시에 신하였어도 저도 그런 의견을 냈을 거거든요. 풀어주는 거 너무 위험해. 수십만의 남성을, 그것도 군인이었던 사람들을 풀어준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수 문제가 진짜 대운하를 이제 파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맨 처음에 어디 팠냐면, 이거 파기가 너무 어려운데? 맨 처음에 판 거는 여기 장안, 여기가 원래 대흥이라고 한대요. 대흥? 아니, 그 당시 이름이 대흥입니다. 지금 장안입니다. 지금은 서안이지. 장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명칭은 장안. 그래서 요 장안하고 요렇게 물기를 붙이는 이런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강남하고 이렇게 뚫으려고 이제 작업들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이러니까 수문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만할까? 그러니까 사람이 착해. 어진 사람이죠. 어진 사람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양제는 그걸 이제 밀어붙여서 다 성공을 해내는 거고. 그래서 진시황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수문제를 비교하면 진시황에 두 가지 업적이 있어요. 큰 토목공사로는 만리장성 수축. 중국을 대표하는 만리장성 수축. 그 다음에 제도로는 군현제입니다. 그리고 수문제 같은 경우는 대운하 시작. 대운하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만리장성하고 비교도 안 돼요. 대운하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대운하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부고속도로 뚫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고속도로 뚫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물류 유통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대운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제. 군현제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군현제를 지금까지 쓰고 약간씩 바뀌었을 뿐이지만 실제로 군현제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제도 바뀌었지만 기본 틀은 그대로 쓰이는 거죠. 지금 뭐 국가고시라든지 이런 거 다 과거제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귀족제였다면 저게 왕권 강화를 위해서 과거제를 하는 거예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귀족들이 있으면 자기도 귀족으로 해서 이렇게 날로 먹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에게 과거 시험을 봐서 뽑힌 사람은 왕을 위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신분 자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 그래서 왕이 너 이렇게 위로 올라와 이렇게 해서 뽑아주면 그 사람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세력을 강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귀족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과거제를 만드는 건데, 이 과거제가 무진장 대단한 제도인데 저것 때문에 사실은 불교가 골로 갑니다.
수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것 때문에 나중에 불교가 골로 가요. 과거제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거 시험의 텍스트에 불교 과목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귀족제면 어떻게 되냐면 귀족은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지분에 의해서 내가 어떤 벼슬을 사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크기에 사이즈에 맞춰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오래도록 잘 살고 그다음에 내 집단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어떠한 이익 집단 같은 걸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재벌들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사돈 뭐 중혼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이익 집단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귀족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떠한 너네는 뭔가 특별해라고 했을 때 종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그게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과거제 속에서는 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텍스트가 유교 텍스트야. 왜냐하면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 그냥 그거부터 어렸을 때 공부하는 거예요. 특별히 배경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박혀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나중에 이제 주자 같은 사람들은 불교를 씹거든요. 중간중간에 계속 씹어 넣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불교는 상태 메롱.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 세뇌되면,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동의해요.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어렸을 때 부모가 종교 선택해 주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기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게 몇 번 반복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느끼지 못해요. 이게 이제 쇠뇌 작용이거든요. 북한만 세뇌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 대해서 세뇌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비슷한 간접 세뇌가 유교 경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불교가 나중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남성시대 때 주자학이나 이런 것들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자는 평생 동안 뭘 했냐면 과거 시험 보는 책의 텍스트에 주석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고서. 우리도 그런 거 있었어요. 절대적인 참고서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수학이면 수학의 정석.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딱 봐야 되는 책들. 그거를 내가 쓰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는 안 무너지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거기다 인입시켜 놓으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뇌돼요. 그러면서 불교가 뭔지 판단하고 나서 싫은 게 아니고 무조건 싫은 거야. 지금 기독교도 불교를 비판할 때 보면 그런 식이거든요. 불교에 뭐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쟤네는 무조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쇠뇌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비슷해요. 이게 과거제 때문에 이제 나중에 불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는 이제 점점 중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제 비율이 커지고 이 귀족제 비율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귀족제 비율이 컸다가 조선시대 내려가면 귀족제라기보다는 과거제 비율이 훨씬 커지죠. 수나라 문제의 과거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였긴 하지만 그리고 타당한 제도였었어요. 하지만 불교를 자기도 모르게 골로 보내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종교를 정치인 뽑는 데서 기본 과목으로 넣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저쪽으로 이제 기울기가 조금씩 저쪽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유교는 왜 위진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라고 하는 다 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유교는 왜 살아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자꾸 있거든요. 저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과거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걔네는 무조건 어느 정도는 계속 지분을 줘야 돼. 과거제가 있으면. 방법이 없어. 완전히 드러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선 정치사에서 불교는 드러내도 돼. 근데 고려시대 때도 유교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다. 정치를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제 때문에 불교가 골로 갔다라는 얘기 내가 하는 거라니까. 딴 사람들이 이런 거 못 찾아요. 나는 왜 하필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넘어갔을까를 쭉 추적을 해보면 과거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거제. 그게 이제 이 수문제가 했었던 업적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비견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비견되는 건데 대운하가 만리장성보다 훨씬 대단한 일입니다.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을 닫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중국 이러면서 자기를 닫는 거고, 저 대운하는 남북을 통일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의 거대한 중국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중국이라는 게 화북 쪽만 중국이에요. 여기 이제 만리장성이 있으면 요만큼만 중국이에요. 진시황 때도 요만큼 중국이에요. 근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 강남으로 한족들이 쫓겨서 내려갔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상황을 보니까 여기가 강남을 수향이라 그러더니 물의 고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이모작 삼모작도 가능하고 물산이 풍부해요. 화북에서는 벼농사도 안 됩니다. 여기는 밭농사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벼농사도 돼. 그렇게 해서 여기는 물산이 많고 경제력이 좋아.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저기는 오랑캐 땅이라고, 옛날에는 여기가 중국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를 오랑캐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돈이 되는 땅이지. 그리고 한족 문화는, 한족은 쫓겨가지고 동진시대부터 쫓겨가지고 여기가 오히려 한족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려서 땡겨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항주에서부터 낙양까지를 연결하는 대운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강을 연결하는 거예요. 황하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회수하고 그다음에 양장을 연결하는. 그리고 이걸 나중에 북경까지도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경항대운하라고 해요. 경은 우리도 경 이러면 강경선 이러면 강릉하고 경주, 아니 그러니까 그 서울 이렇게 경이라는 게 서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경항 이러면 경은 북경이고 항은 항주예요. 항은 항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운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꺾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운하도 하나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낙양까지 연결시키는 저게 이제 대운하 건설이고, 저거를 누가 완성을 시키냐면 수양제가 합니다. 수양제 진짜 밀어붙이는 능력은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식의 사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저 운하건설이라고 하는 거를 불과 8년 만에 다 끝냈는데,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불가사의한 일. 저도 처음에 저 운하를 처음 봤을 때, 저게 진짠가 싶은 정도였었어요. 거의 강입니다. 촌놈이 볼 때는 강입니다. 내가 중국에 처음 갔는데 이 운하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잖아. 근데 진짜 운하가 커요. 그렇게 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 대운하 건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수양제가 강남으로 뱃놀이를 하려고 갔어. 뱃놀이를 하려고 저 운하를 그냥 물류 유통을 위해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뚫었으면 됐는데 뱃놀이를 구경 가려고 한 거야. 구경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임금이 황제가 타는 배를 용주라고 해요. 용주. 용이 용이 상징이잖아요. 이게 배인데, 그래서 대용주인데 도대체 얼마나 큰 배인지를 모르겠어. 기록에 나오면 200척이에요. 200척이면 배 길이가 얼마냐면 500m예요. 아무도 안 놀래네? 아무도 안 놀래네? 나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록에 그렇게 나와. 500척이야, 500척. 200척. 200척이면 500m야. 500m. 길이가 500m. 폭이 한 100m 돼. 그런데 거기에 호위선이 한 1000척 된대. 그게 다 내려가려니까 바닥을 겁나 파고 옆에를 엄청 파지 않으면 배가 못 가요. 무진장 크게 판 거야. 무진장 크게. 저게 그냥만 팠으면 진짜 성군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놀러를 3번을, 그 3번 가면서도 또 저가 주변에 삥을 다 뜯어요. 그거 탁 다니면서 다 그쪽에서 부담이야.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갖고 세금 갖고 안 돼요 이러니까 그러면 내년치 세금도 내. 이래가지고 막 땡겨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뭔 놈 문어발식 사업을 벌려요. 이게. 그래서 동쪽에 낙양을 수도로다가 옮기면서 낙양을 완전히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서울 만들듯이 하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만들고 고구려한테는 또 왜 저렇게 들이박는지를 모르겠어. 참. 저게 이제 고수전쟁이라고 고구려하고 4차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거기다 또 들여박지. 만리장성을 왜 고쳐? 니네가 유목민인데 유목민의 기상을 해갖고 이렇게 틀 생각을 해야지. 만리장성 고치는데도 엄청난 인력들이지. 대운하 건설, 고구려에 갖다 박지. 그 다음에 새로 수도를 하나 만들어. 이 네 개를 동시에 벌려. 딱 들어봐도 안 될 것 같지?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휘청휘청 하는데. 근데 되게 재밌어요. 고수전쟁이 나중에 70년 동안 싸우거든요. 고구려 망할 때까지 싸우니까. 1차 전쟁이 598년에 벌어지는데 수문제가 벌린 전쟁입니다. 기가 막혀. 저거 보면 너무너무 대단해. 수문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천하를 언제 통일하냐면 봐봐. 581년에 제위에 올라갔지만 실제로 통일하는 거는 589년에 천하를 통일하거든요. 통일하고 나서 598년에 지금 이게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통일하고 나서 뭔 얘기를 했냐면, 야 이제 옆에 찌부리학지들이 이제 꾸버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너네 이제 내가 진정한 패자니까 너네 이제 좀 이렇게 해라.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고구려 진짜 고구려 영양왕이 1만 명을 데리고 와서 선제 공격합니다. 꾸부라고 했더니 1만 명을 동원해서 기병을 데리고 와서 공격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수 문제가 뚜껑이 날아가요. 그 30만을 동원했다고. 30만을 동원했다가 이제 박살이 나죠. 그게 고구려는 언제나 쓰는 전법이 있어. 그 아주 진기한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만주벌판에 영하 40도 쾌송냉동으로 조져버린다는 거예요. 30만, 뭐 100만 다 필요 없어. 많이 올수록 더 골치 아파져. 왜? 보급이 끊기니까. 그래서 저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기한 이야기들, 고구려는 그때만 해도 기상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뭐라고 했더니, 그러면 한번 해보든가. 북한이구나. 그거는. 그거는 북한이구나. 그래서 그런 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구려가 이제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70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못 버팁니다. 이게 아무리 세도 어떻게 70년을 전쟁을 해. 그러면 나라가 거덜이 나겠지. 뭐 한두 번 싸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70년 전쟁. 결국 고구려 끝날 때까지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뭐 고수전쟁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지만 거기까지는 다 못하고 대운하 건설 정도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양제 나중에 몰락하는 문제 그래서 수나라 끝나고 그 다음에 천태종 이제 발흥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